지금 탈북민들 충격 현실 전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이제껏 귀순자, 북한 이탈자, 세터민, 탈북자, 북한 이탈 주민 등 시대마다 다양한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바뀌어온 호칭만큼이나 국가와 사회, 사람들에게 다른 대접을 받아왔죠. 30년 전까지만 해도 간첩 취급을 받던 탈북민들, 지금은 최고인민회 대의원쯤 되는 국회의원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탈북민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탈북부터 한국 정착까지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그들의 소개기를 들어봅니다. 중국에서 사는 5년은 정말 지옥 같았거든요. 근데 저를 사간 사람이죠. 그 사람은 아버지 엄마가 1급 지체장애인이었어요. 그러고 아들만 3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가 큰아들한테 팔려갔는데 친척들이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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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이렇게 모아서 조카 하나를 장가 보내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자는 사왔는데 집 형편은 그 동네에서 제일 못 사는 거예요. 쓰러져가다 그런 초가집은 어디 그림에서도 못 봤어요. 자려고 누우면 발밑으로 쥐가 왔다 갔다 하고 아버지, 엄마는 일어나 앉아 이자비를 하고 괴짝 안에 쥐가 부글부글하고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전 새벽 4시에 나가서 저녁 9시에 들어오고 아기를 업고 비료 바구니 앞에 메고 비료 치면서 저는 그렇게 정말 동네 사람들이 혀를 두를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4년 농사를 지어서 큰 온실 같은 거 한 5개 정도 지어놓고 집 장만하고 농사할 수 있는 경운기 같은 거 다 장만하고 일단 할 만한 건 다 해놓고 나왔거든요. 그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근데 그때도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돈 벌러 중국에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큰언니를 찾아 어머니, 동생과 함께 중국으로 갔다가 인신매매로 중국 남자에게 팔려간 한옥정 씨. 찢어지게 가난한 집으로 시집가 아이를 낳고 머슴처럼 일해 그 집안을 일으켜 세웠지만 5년의 시간 동안 하루도 불안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중국 남자와 결혼을 했어도 그녀는 그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무국적자, 도망자, 탈북자의 신분이었으니까요. 북한을 떠나서 불법 신분으로 있으니까 항상 정신 상태는 오늘 밤을 자고 나면 내일이 무사할까 항상 이 마음속에는 시한폭탄을 아는 심정으로 살았지. 사는 게 거의 밖을 보면서 살았지 밖에 나가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언제 잡혀 나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서 살고는 있으나 중국에서는 이경화란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약간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두만강 넘어서 7월 초에 그 집에 팔려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마당에 있는 시퍼런 포도 있잖아요. 그걸 막 정신없이 따먹더라고요. 한참 따먹다가 내가 이거 왜 먹지 이러고 그 다음에 놀라서 야 병원 빨리 좀 가자 이랬거든요. 병원 가서 초음파를 해봤는데 그때 뱃속에 벌써 100일 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날 밤에 공안이 들이쳤어요. 그날에 북한 여자가 중국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뱃속에 북한 아이를 임신된 채로 왔다. 결국 시 공안까지 끌려 올라갔죠. 그때 제 머릿속에 딱 하나만 기억이 났어요. 북한에 있을 때 청진시 보안소에 내가 갔을 때 내가 그때 뭘 봤냐 하면요. 한 2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내 발로 2줄로 마당을 기어다니는 거 봤어요. 엉덩이를 빡빡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아악 소리 치면서 줄을 쫙쫙 맞춰서 뛰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군생활 혹독하게 했어도 저희도 그런 훈련 못 받아봤거든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탈북자라고. 북한에 있었을 때 청진시 보안소에서 짐승 같은 취급을 받는 이들이 탈북자였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던 군인 출신 김정아 씨는 북송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최후를 준비합니다. 김정아, 그래서 너네 나 북송시키겠다고 잡아왔지. 북송시켜라. 당신들 살아있는 나는 못 넘길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해 시도를 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남편이 1시간 동안 전화를 돌리더라고요. 자기 직계 팔촌이 아니라 사돈의 팔촌, 간부인 그 팔촌이 전화를 해가지고 벌금만 받고 놔줘라. 그때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계속 틈만 나면 저희 집에 와서 봤어요. 제가 살고 있는 거. 2년 8개월 동안에 제가 살면서 단 하루도 발편잠을 제가 못 잤어요. 그런 정아 씨를 안쓰럽게 생각한 중국인 남편이 인맥을 총동원해 정아 씨를 빼낼 수 있었고 정아 씨는 북송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감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공안이 정아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기 때문이죠. 제가 잡힐 때가 밤이었는데 갑자기 그 경찰차 소리가 막 나더니 딱 놀라는 순간 손전등 몇 대가 쫙 비치는 거예요. 집 안으로 향해서 그냥 바로 손에다가 수갑을 딱 채우고 처음에 북송될 때는 아 이제는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김은주, 인간에게 있는 모든 구멍을 확인한다고 보시면 돼요. 돈을 찾기 위해서 집결소로 넘어오니까 임신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발로 막 차서 강제 낙태시키고
팬티 한 장을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막 달려드는데 저는 그 팬티를 안 뺏기겠다고 막 버티고 맞아가면서, 왜냐하면 저는 그냥 그 팬티 한 장 여벌이 있는 게 유일한 희망 같았어요. 그때가 1월이었어요.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간 아이 엄마는 포승줄에 묶지 말아야지, 얘를 어떻게 안고 가든 업고 가든 할 건데 저까지 이렇게 포승줄에 다 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는 지금 어떻게 그럼 데리고 가냐 그랬더니 이 포승줄 묶은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하고 한 30분 넘게 걸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 땅에 대한 분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잡혀나가면서 탈북 후 중국에서 하루도 편히 잘 수 없을 정도로 중국 공안에 발각될까 조바심을 내며 살던 탈북민들은 북송 이후의 감옥살이가 그토록 잔혹할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중국으로 돈을 벌러 갔던 조현정 씨는 한국행을 택했다가 미얀마에서 붙잡혀 북송됐는데요. 북송과 동시에 다음 탈북을 다짐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미련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혀 온성보위부로 북송된 명희 씨는 보위부로 끌려가던 첫날부터 시작된 인권유린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잡아서 북한으로 딱 보내게 되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온성보위부로 넘어갔어요. 온성보위부로 넘어갔는데 거기 가는 순간부터 이렇게 일체 몸에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치게 하고 한 3명씩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안전원이 보는 앞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런 거 왜 시키는지 몰랐어요. 인간에게 있는 모든 구멍을 확인한다고 보시면 돼요. 돈을 찾기 위해서.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보위부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집결소로 넘어오니까 집결소 딱 들어오면서 마당에다가 다 앉혀놓고 앞에서 또 한 명 사람이 어디 갔다가 오는 거예요. 손에다가 비닐 장갑 같은 거 끼고 있잖아요. 막 자궁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이렇게 몸을 90도로 숙이는 자세를 취하게 하고 막 손까지 넣어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진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복도에서는 거의 무릎 꿇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 그 되게 작은 공간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양반다리 뒤에 있는 사람의 배를 베고 그 가랑이 사이에 제 몸을 상반신을 눕힌 상태로 누워서 자야 되는데, 그래서 소리를 내면 이제 그날은 다시 앉아서 자야 되는. 감옥에 있으면서 첫 번째 북송이 아닌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첫 번째 그때 어땠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임신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발로 막 차서 강제 낙태시키고 더러운 년이라고 하고, 중국 남자와 떼놈이랑 어떻게 했다 그러고, 북한에서 들었던 게 뭐 거지도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 너넨 인간 쓰레기다. 아, 내 고향이지만 정말 내가 살 곳은 아니구나. 우리가 살 곳은 아니구나.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을수록 고향 땅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던 건 현재 탈북민들의 자립을 돕는 위로재단 대표 김주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맞다. 여긴 지옥이었지. 제가 북송당할 때 라오스에서 북송됐는데 라오스가 덥잖아요. 남방 지역이라 북송돼서 북한을 갔더니 북한이 한겨울인 거예요.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에 샌들 하나 신고 나갔어요. 그리고 팬티 한 장이 딱 여벌이 있었어요. 갔는데 거기에 이미 먼저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팬티 한 장을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막 달려드는데 저는 그 팬티를 안 뺏기겠다고 막 버티고 맞아가면서, 이 새끼는 왜 이렇게 팬티 한 장에 집착하는 거야 이러면서, 왜냐하면 저는 그냥 그 팬티 한 장 여벌이 있는 게 유일한 희망 같았어요. 그냥 그거라도 안 뺏겨야겠다 했거든요. 그게 약간 의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부분이었나 봐요. 그 팬티 안 뺏기려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작업장에 끌고 가서 노동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 팬티 한 장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었죠. 반년이 지나서 고향 감옥으로 이송이 되고 가서 이제 고향에 있는 안전부 감옥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만 안전원들이 막 괴롭혔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이상한 바이러스와 벌레들을 가지고 왔다 이러면서 저를 굉장히 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한겨울에 저를 옷을 발가벗겨 놓고 옷으로 물을 막 뿌리려고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팬티 한 장 지키려고 얼마나 고통당했는데 벗으라고 그러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벗었는데 몸에서 벌레가 나오는 거야. 전부 다 그 땀구멍 안에 들어가 있다가 확 제끼니까 아주 오랫동안 거기서 틀고 털을 잡고 살던 애들이 놀라가지고 확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안전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속옷 하나가 가진 전부였던 주찬 씨는 그것마저 빼앗기면 자신의 미래마저 모두 잃을 것만 같은 심정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속옷 한 장을 지키려다 강제노동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한 3일 만에 픽 그냥 쓰러졌는데 가마니에 둘둘 싸가지고 이렇게 휙 버렸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데 정신도 오락가락한 거죠. 그러니까 1시간째 거기 누워가지고 한겨울에 버둥버둥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야 자유구나. 이제 나는 이제 재판을 안 받아도 되고 난 이제 자유다 살았다. 이게 엄청난 안도감이 막 오는 거예요. 고향을 나온 지 4년째였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때 아사자가 하도 많다 보니까 3년 무소식이면 사망자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바로 두만강으로 갔고 하루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다른 선택, 고민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을 잡히더라도 사람들이 다시 넘어오는 이유가 그렇게 잡히면서 겪는 그런 반인륜적인 그런 감당해내기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 나라에 대한 환멸을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대한 미련이 그때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북성우 감옥에서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으면서도 이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탈북의 자유를 찾겠다는 의지 하나뿐이었습니다.